해도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돌배. 미화자 갱지 글, 오승민 그림, 박종진 옮김, 여의당 출판사. 작은 계곡 바닥을 비춘 두 장의 푸른 환등입니다. 5월. 아기개 두 마리가 푸르스름한 계곡 바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램보는 웃었어. 클램보는 카푸카푸 웃었어. 클램보는 펄쩍 뛰며 웃었어. 클램보는 카푸카푸 웃었어. 위쪽과 옆쪽은 푸르고 어두워서 강철처럼 보입니다. 그 매끄러운 천장을 방울방울 어두운 거품이 흘러갑니다. 클램보는 웃고 있었어. 클램보는 카푸카푸 웃었어. 그런데 클램보는 왜 웃었지? 몰라? 방울방울 거품이 흘러갑니다. 아기 개들도 뽀글뽀글뽀글 연달아 거품을 뱉었습니다. 거품은 흔들흔들 수은처럼 빛나며 비스듬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은빛배를 뒤집으며 머리 위를 쓱 지나갔습니다. 클램보는 죽었어. 클램보는 죽임을 당했어. 클램보는 죽고 말았어.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왜 죽고 말았지? 형이 오른쪽 다리 네 가운데 두 개를 동생의 납작한 머리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몰라. 물고기는 쓱 돌아와 하류 쪽으로 갔습니다. 클램보는 웃었어. 웃었다. 갑자기 확 밝아지더니 황금빛 햇살이 꿈처럼 물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물결에서 생긴 빛의 그물이 계곡 바닥 하얀 바위 위에서 아름답게 흔들리며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습니다. 거품이나 작은 먼지에서 쭉 뻗은 그림자 기둥이 비스듬히 늘어섰습니다. 물고기가 이번에는 그곳에 가득한 황금 빗줄기를 마구마구 뭉개버리고 자신도 검푸른 빛으로 이상하게 번득이더니 다시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물고기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동생개가 눈부신 듯 눈동자를 굴리며 물었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다고? 물고기가 다시 상류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느러미도 꼬리도 움직이지 않고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입을 고리처럼 동그랗게 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계곡 바닥 빛의 그물 위로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물고기는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천장에 하얀 거품이 일면서 파랗고 번쩍번쩍 빛나는 총알 같은 것이 느닷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형님 개는 그 파란 것의 끝이 컴퍼스처럼 검고 뾰족한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물고기의 하얀 배가 번쩍 빛나며 뒤집히더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파란 것도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황금빛 그물이 흔들리고 거품은 방울방울 흘러갔습니다. 아기 개들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빠 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들부들 떨고 있네. 아빠, 방금 이상한 게 왔었어요. 어떤 건데? 파랗고 빛났어요. 끝이 이렇게 검고 뾰족한데 그게 오니까 물고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놈 눈이 빨갛더냐?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놈은 새란다. 물총새라고 하지. 괜찮아. 걱정 마라.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아빠, 물고기는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말이냐? 물고기는 무서운 곳으로 갔지.
무서워요, 아빠. 괜찮다,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저기 좀 보렴. 자작나무 꽃잎이 흘러왔구나. 봐라, 예쁘지? 거품과 함께 하얀 자작나무 꽃잎이 천장을 가득 메우며 미끄러져 왔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동생개도 말했습니다. 빛의 그물은 흔들흔들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꽃잎 그림자는 조용히 모래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12월. 아기 개들은 이제 많이 자랐고 바닥 풍경도 여름과 가을을 지나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고 무른 조약돌도 굴러오고 원뿔 모양 작은 수정알갱이나 여러 색을 띤 돌조각도 흘러와서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물속 바닥까지 라문의 병처럼 투명한 달빛이 가득 비추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결이 푸르스름한 불을 피웠다 껐다 하는 듯하고 사방이 고요해서 아주 멀리서 들려오듯 물결 소리만 울릴 뿐입니다. 어린 개들은 달이 하도 밝고 물이 맑아서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거품을 뱉으며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거품이 크네. 형, 일부러 크게 뱉었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어. 그럼 해봐. 이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되잖아. 형님이 뱉을 테니 잘 봐라. 어때? 크지? 뭐가 커? 똑같네.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 게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럼 같이 해볼래? 준비됐지? 자, 역시 내게 더 크잖아. 그래? 자, 다시 한번 한다. 안 돼. 그렇게 쭉 뻗어서 하지 마. 징징대고 있어. 다시 아빠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지. 늦었다. 내일 이사돼야 안 데리고 갈 거다. 아빠, 우리 거품 중 어느 쪽이 더 커요? 그야 형이겠지. 아니야. 내가 더 커. 동생 개는 울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풍덩. 검고 둥글고 커다란 무언가가 천장에서 떨어져 쓱 가라앉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반짝반짝 황금 테두리가 빛났습니다. 물총새다! 어린 개들이 목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개는 망원경 같은 두 눈을 한껏 뻗어서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건 돌배야. 저기 흘러간다. 따라가 보자. 아, 냄새 좋다. 달빛이 쏟아지는 물속은 온통 돌배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세 마리 개는 흘러가는 돌배 뒤를 허둥지둥 따라갔습니다. 옆으로 걷는 개 셋과 바닥에 검은 그림자 셋, 모두 여섯이 춤추듯 둥그런 돌배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뒤 쏴쏴 물이 울고 천장의 물결이 한층 푸른 불꽃을 피웠습니다. 돌배가 기울어 나뭇가지에 걸려 멈추고 그 위로 달빛 무지개가 모카모카 모여들었습니다. 어때? 역시 돌배다. 잘 익었네. 향기 좋지? 맛있어 보여요, 아빠. 안 돼. 기다려. 하루 이틀 지나면 아래로 내려올 거다. 그리고 저절로 맛있는 술이 될 거란다. 자, 이제 돌아가서 자자. 따라오렴. 아빠 개와 어린 개들은 모두 자기 구멍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결은 마침내 푸르스름한 불꽃을 흔들흔들 피워 올렸습니다. 마치 금강석 가루를 뿌려 놓은 듯 했습니다. 내 환등은 이걸로 끝입니다. 인사는 해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름 얘기. 네. 저는 아빠개입니다. 최영미입니다. 아, 저는 형님께 형님께. 이름
곱단이. 저는 동생계, 제 거품이 제일 큽니다. 반디 이은영입니다. 네, 저는 나레이션한 김수연입니다. 목요일의 아이입니다. 네. 거기다 놓고. 네네. 이분은 바로 시작해요? 그럼 멤버 체인지. 네, 앉으세요. 그냥 우리가 가서 소개할게요. 이거 끼워서 등 있는데 앉으려고. 작가님들도 하고 세 분이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앉으시죠. 가슴에 제가 되게 이상하다. 아이고, 일어나겠다. 아, 저는 알모 책방에서 소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바로 저희가 와서 셀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돌배 출간 축하 기념 북토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 훌륭하신 오승민 작가님, 이쪽으로 더 오시고. 박동진 쌤하고 책을 같이 만든 편집자, 여유당出版사 편집자 최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그 앞에서 낭독 텍스트로만, 기로만 들었는데 어때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죠? 겐지의 그, 이따가 말씀 듣겠지만 언어적 그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작품이어서 시각적, 청각적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살아나서 우리가 마치 계곡물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 같은 아기개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입이 막 되면서 들어갔다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작가님들 인사는 잠깐 듣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민 작가님. 네,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앉으시죠. 박종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병진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쨌든 책이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오승민 작가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오승민 작가님한테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다른데요. 박종준 쌤한테 선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얘를 뉘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뉘어서 여기에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안 돼, 뉘우면 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물 쏟아지니까. 아, 여기다가 놓으면 될 거. 우리의 배도 가릴 겸 해서 여기다 앞에 놓고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은 얼굴이 작가님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네. 잘 보이나요? 네. 약간 돌배를 닮고 자작나무 꽃잎을 닮은 예. 저거? 아, 이제 그러면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들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아주 러프하게 아주 못되게 던져놓고 서로 무슨 이야기 나눌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춰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할 거고요. 저희가 그 모토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하지만 알맹이는 꽉 차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채워주시고 이 그 돌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북토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혹시 그 물결을 깨고 싶으면 언제든지 손을 드시면 저희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요? 얘 때문에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작가님 얼굴이 중요하니까 춤 추어도 됩니다.
됐나요? 다른 쪽 방향은 괜찮아서. 아, 각도가 달라. 예. 이렇게, 예, 저는 안 보여도 됩니다. 좀 더 이쪽으로 가운데로 조금 당겨. 예,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붙자. 붙자. 괜찮습니까? 예. 역시 훌륭하신 우리 독자님들. 예. 여러분, 근데 다 이거, 오늘 돌베가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의 5번째 책이라는 거 알고 오셨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오승민 작가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 겐지 컬렉션을 만들면서 처음에 1차본으로 5권을 선정을 하고 5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2차본으로도 5개 정도의 작품을 선정을 해놨는데 이제 1차본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돌베라는 작품은 목록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오승민 작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작품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돌베라는 작품을 알고 있었던 분 있으실까요? 없죠. 예. 이 작품은 전집이나 선집에는 실려 있는데 그림책으로는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한국에. 근데 이 숨어 있는, 보셨지만 너무 좋죠. 아까. 그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이었는데 이거를 꺼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게 한 시원이 우리 오승민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아, 숨어있는 보석을 꺼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돌베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먼저 말했죠. 그렇죠. 그때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그 역시 여기가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그 첼로 켜놓은 고슈를 북토크를 끝내고 저희가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돌베라는 작품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작품,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숨겨져 있는 작품이어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신기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이 책은 그 출판사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압력을 넣어서 출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경위로 가져간 거죠. 예,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알못식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그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 되게 알쏭달쏭하고 이 작품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확 다가오진 않아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승민 작가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봤죠. 두 번째 다시 읽었는데 와, 이 세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작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쫙 이렇게 메일을 봤더니 20년 그냥 고슈가 나온 게 21년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연말 선물로 계약서를 보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계약금과 계약금. 예, 21년 12월 30일 날 제가 계약서를 보냈던 게 기록에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그림을 열심히 굉장히 빠르게 스케치가 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좀 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림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어려웠는데, 오승민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12살 때 이 작품을 읽고 너무나 깊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오랫동안 이 작품을 마음속에 품고, 꺼내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 좀 그 이야기가 특별해지잖아요. 근데 돌베가 저한테는 그랬는데요. 돌베 읽었던 날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 가족이 5명이고 미용을 배우는 언니 2명, 그다음 친척 1명이 가게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방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다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자야 될 정도로 좁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 미용실 천장을 중간에 막아서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천장방이라고 했는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파른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왜냐면 그 잘린 창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방은 항상 어두웠고 습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에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가제본 형태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심하니까 그걸 들춰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돌베 미야자 겐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미야자 겐지는 제가 아는 작가니까 그래서 읽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알쏭달쏭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모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누워가지고 쓰러지게 됐는데 왜냐면 그 5월 개들이 본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물총새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10살 때, 그러니까 돌배 만나기 전, 2년 전에 복막염으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몇 시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지만,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약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 한켠에 죽음이라는 공포가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돌베를 딱 있는 순간 뭔가, 그 빛이 진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젖어들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에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꼭 화가 되면은 이 돌베를 꼭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네, 그 꿈이 네. 이루어졌죠. 그쵸? 네, 네. 돌베를 그리는 꿈이 이루어져서 네. 정말 저도 기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돌베를 만든, 돌베 이야기를 쓴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그 계곡물 속을 바라보면서 아기들과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 삶을 압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압축해놨다는 느낌도 들었고 겐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쓰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람과 숲과 돌과 철길과 이런 자연이 들려준 이야기를 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놀랍죠. 놀라운 작가의 그 작품을 그렸는데 박종진 선생님은 그 겐지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너무 의지가 많이 돼요. 정말로.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면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겐지 작품 6건을 만들었는데요. 겐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의 특징, 철학적 특징 이런 거를 간단하게 길게 말고 짧게 얘기해 주면서 요 돌베는 그런 측면에서 겐지도 작품이 여러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생물을 다룬 것도 있고 뭘 다룬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돌베는 이제 이런 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6번째가 나와가지고, 전 오늘 이걸 받는 순간부터 계속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미야자와 겐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저희가 넘어가야 책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 그러니까 1900년도 아니고 2000년도에도 18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에 37의 나이로 요절을 한 천재 작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아동문학 작가이자 그리고 근대 시인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농업에 대한 연구도 했고 실천도 했던 그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겐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메이지라는 정부가 생겨나면서 근대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이던 시기에 일본이었고 또 겐지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일본 지도를 보시면 알 텐데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륙이라고 붙어 있지는 않았는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동경을 포함한 본토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큐슈 저희가 자주 유행 가던데 그리고 홋카이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혼슈가 큰 본토랑 홋카이도랑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보시면 철원 정도 그 날씨가 굉장히 겨울엔 춥고 여름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에서 굉장히 먼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시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그런 그 시대의 변화 그렇지만 자연 환경은 풍부하게 갖고 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겐지의 작품에는 근대 문물에 대한 이야기 여기 환등도 나오잖아요. 그 환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근대 문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러니까 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겐지는 언어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겐지는 여기서도 나왔지만 카푸카푸라든가 모카모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말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그 바탕이 된 게 일본어,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이태리어 등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자기 작품의 그 이질성,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세계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평범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사상에서 좀 독특한 표현을 해내는데 그런 언어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돌배, 그러니까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돌배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나레이션 할 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알듯이 액자형 그 이야기입니다. 환등을 처음에 비추고 있잖아요. 환등을 쭉 비추는데 이 환등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언가를 찍어가지고 비춰주는 그런 그러니까 간접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환등 안에서 2장의 필름이 들어있는 그 가운데를 그 환등 그 첫 번째 환등입니다라는 것과 이것으로 환등이 끝납니다라는 사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낭독했던 아기 개들의 세화가. 그래서 이중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언어들, 그다음에 물질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런 이중성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주목해서 보시면 작품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안경을 바꿨겠습니다. 안경이 없어져가지고 막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겐지가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책이 앞에 5월 한등과 12월 한등 2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많은 그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 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승민 작가님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오승민 작가님이 이거를 그 깊은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을 겪고 나서 이 작품을 읽고 되게 그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것까지는 정말 이 어린이가 되게 성숙한 어린이였구나. 그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났구나. 그런 감성들에 되게 좀 일단 놀라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2살 때 겐지를 알고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 아니 근데, 겐지 예, 작가님이 저희가 2013년에 동아시아 대표 동화 시리즈의 하나로 네. 7편으로 은하철도의 밤을 냈는데, 그때 저희는 그 어린 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때도 이제 박종훈 선생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그 작품을 대표 동화로 뽑았고, 이제 청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쭉 그 화가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살펴보다가 오승민 작가님 너무 잘 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듣보잡 출판사의 듣보잡 편집사인데 흔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제가 겐지를 되게 좋아해요 였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뒤에 이제 첼로 켜는 고슈로 이어졌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고슈를 가장 많이 그린, 그쵸? 아, 세 권의 겐지. 작품을 드렸으니까. 겐지를 가장 많이 그린 작가님이신데, 어떤 부분이 그 겐지에 끌렸는지. 저 주문 많은 요리점 할 때도 잠깐 인사 말씀으로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머리가 늦게 튀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말이 돼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계몽사 그 전집이 이렇게 못난 인형처럼 다 이렇게 집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동화집에 있는 주문 많은 요리점은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유머도 있고 은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책 읽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겐지가 저한테 알려준 셈이었어요. 그래서 겐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은하철도의 밤도 쉬운 작품은 아니거든요. 예, 어른이 봐도 되게 쉬운 작품은 아닌데, 그 어린 승민이는 역시 제가 요즘에 남다르다. 남달랐구나. 제가 외톨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놀았어.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그 관심이 가면은 계속 그거에 네. 그 몰두할 수 있고, 그 겐지하고 오승민 작가님하고 공통점이라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상상력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관찰하는 것을 즐겨하는 화가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겐지도 늘 자연과 생물과 무생물들을 관찰하는 것 속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창작자인데, 이제 오승민 작가님은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이제 그림 작가로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돌배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작품으로 안 나오고, 이거와는 결이 굉장히 다른 작품으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셨었습니다. 오승민 작가님이. 예, 그거를 받은 게 2022년 겨울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23년에 다시 조금 더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23년 봄에. 예,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여.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별로. 아니, 되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시 그린다고 했을 때? 놀랐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그릴 줄은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작가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봄과 겨울이 시작할 때 그 인트로에 좀 그때 자연 환경 그 외부 이게 물속 이야기만 그려져 있는 텍스트로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너무 좀 그 깊은 강물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조금 그런 정도 얘기밖에 안 했는데 조금 고민을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 어떻게 좀 이제 해볼까 이제 출간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 네.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전화로 얘기하는데 그래요. 저는 숨이 멎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완전히. 근데 저 다시 그릴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릴까요도 아니고 다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연을 그 오승민 작가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는 출간 준비를 딱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 시점에 다시 그릴래요. 이렇게 하신 그 계기가 뭔지. 예. 그 첫 번째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색이 중심이 되고 내 표현적인 그림이었거든요. 제가 잘 하는 기법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맛이 꽤 있었는데, 예. 되게 저는 처음에 받고 예. 와 처음에 스케치를 보내주셨는데 스케치조차도 너무 완성도가 네. 높아가지고 이거 스케치에 원화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정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편집자님께 진짜 교정지 나온 상태에서 멈추는 건 굉장히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제가 왜 그게 마음에 어디가 걸리고 뭐가 놓쳤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총새가 물고기를 먹고 돌배가 떨어지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배경이 너무 고요하고 잔잔해야지 이 사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되겠다. 고요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기조는 잡았는데 막상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겐지 이 작품 읽다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맑고 투명하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되게 확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는 걸까, 어떤 걸까 궁금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림을 턱 던져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했던 원화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고 정말 이거를 봤을 때 오승민 작가님의 그림은 그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우리 오승민 작가님이 그렸구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승민 작가가 안 주었다라면 이게 오승민 작가님의 그림일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다르게 느껴졌는데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요하고 투명하고 밝고 그런 가운데서 벌어지는 느낌들이 계곡 바닥을 정말 우리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디자이너 여기 못 오셨는데 디자인 실장님까지 해서 다들 그냥 엄지척을 해주고 고고를 외친 거죠. 그래서 고고를 외쳐서 왔는데 근데 이런 스타일 있죠. 그 지금 보면은 원화가 이제 밖에 있는데 정말 먹물로 그쵸? 선으로 섬으로 이런 스타일을 잡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스타일을 잡고 했는지도 말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겐지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빛과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이 작품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그것은 색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명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 그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흑백 그림으로 하되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상이 하나 탁 터진다고 해도 또 앞에 벽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계속 돌파해 가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흑백 좋아. 그렇지만 새롭게 어떻게?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뇌를 빼놓고 막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낙서를 한 게 이 그림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어떻게 낙서? 낙서 수준. 낙서를 이렇게 합니다. 네, 낙서를 했는데 네. 여기다가 세우는 거죠. 네. 근데 이 낙서를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강바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화지를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게 거의 20펼침이잖아요, 장면이. 예. 근데 거기다 이렇게 그리려고 막 그러니까 완전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고, 그림도 이게 시작을 안 하면 이제 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보충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미야자와 겐지 동화는 일본의 그림책 작가 아니면 화가들이 가장 그리고 싶어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동화 속,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모든 거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삼스럽게 그림으로 그려내나?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작업하기 힘들어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그거를 돌파해내셨다는 거.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그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겐지의 글이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네, 섬세하고 그 자연의 묘사라는 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한테 압박이 커요. 맞아요. 네, 그거를 얼만큼 드러내고 얼만큼 숨기냐라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작가님이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아득해지면서. 아까 지금 언어적 표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정말 겐지는 어떤 비유, 은유, 이런 데서 되게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아요. 흔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물속을 보면서 천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기 개들한테는 물속이 세상이고, 여기는 하늘이고 천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강철같이 어둡고 푸르다고 표현하고, 물방울이 수은처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고, 황금빛 빗줄기, 황금빛 기둥, 빛의 그물, 그리고 푸르스름한 달빛의 불꽃, 이런 식으로 되게 이미지를 자기가 상상하는, 떠올린 이미지를 그대로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린다는 게, 그쵸. 언어를 생생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먹으로 그린다고 했지만 그 안에 잘 보면은, 푸른빛도 숨어 있고 그래요. 그쵸. 약간 포인트로 조금씩 썼죠. 푸른빛이 있고, 그리고 돌배가 가지고 있는 노란빛이 있고, 이제, 그런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북토크 이거 시작되기 전에 음악을 틀어놨었잖아요. 지금 여기 원래 띄우려고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북트레일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5월의 음악과 12월의 음악이 이제 여기 작가 프로필에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잡았고 스타일을 잡았고 그리고 재료도 이제 잡았고 그거를 일관되게 흐름으로 가져나가고 여기에 작가님의 느낌을 넣기 위해서 쓰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을까? 그 중에 음악도 하나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의 그림을 그렸는데 책마다 주제곡을 처음에 정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 작업마다 집중도도 높여주고 칸막이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을 고르는데 되게 신중하고요. 이 돌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주제곡을 하나씩만 정하거든요. 근데 돌배는 2가지를 정했어요. 왜냐면 이 5월하고 12월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겐지가 5월, 되게 찬란한 5월에 죽음을 배치해놓고 12월에 재탄생을 배치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그 결에 맞춰서 5월달은 조금 슬프면서 장중한 느낌, 그 다음에 12월은 조금 애틋하면서 따뜻한 느낌,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 음악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절의 작가님이 막 이벤트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 너무 놀란 게, 그게 뭐 순서를 맞춰달라는 간단한 문제지만,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추셔가지고, 내 선택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안내 여기 그 작가 소개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원래 쓰진 않았어요. 근데 김미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꼭 이렇게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쓰게 좋아요, 됐어요. 이거는. 네. 근데 앞으로 오승민 작가님이 그리는 책에는 모든 그 작가 프로필에 네. 주제곡, 오승민의 주제곡이 들어갈 거라는 사실. 맞아. 처음에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딱 있어서 저는 이게 뭐지? 이 음악을 QR코드로 하라는 얘기인가? 바보같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림의 어떤 결을 유지하고 몰입하는데 음악이 상당히 도움을 줬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지금 여기 틀진 못했는데 북 트레일러에는 그 음악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상할 때는 넣었는데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오승민 작가님 말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야기 끝내고 나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사인회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단 먼저 그러면 박종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2시 20분에 북토크는 끝내고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하면서 이야기 많이 끌어내서 나누도록 하고, 아직 그 질문을 드리지 못한 게, 박종진 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한 게, 미야자와 겐지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번역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우리가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을 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원작의 맛을 그대로 살리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문 많은 요리점 같은 경우도 문장이 되게 길지만 축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서 그 문장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돌베를 작업하면서는 어떠셨는지, 어떤 점들에 중점적으로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그거를 막 돌파해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편집장님하고도 굉장히 전화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 교정할 때 제가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여행을 이제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고 저녁에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런 굉장히 이제 실갱이를 하면서 만들어낸 얘기도 하고, 번역을 할 때 가장 이제 그 얘기를 중점을 뒀던 거는 겐지가 그려내는 세계, 동화 속의 그 특별한 용어라면은 심상 스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겐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자기 마음에 비친 어떤 그 형상들, 이거를 심상 스케치라는 그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그랗게 보이지만 나는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 네모 같은 동그라미다. 말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마음에 비쳤다면 그거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렁물렁한 물인데, 액체인데 딱딱한 천장, 강철 이런 식으로 그 물성을 다르게 표현해 내거나, 아니면은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걸 불꽃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붙여서 표현을 해낸 거, 이게 겐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번역을 할 때 유념을 했던 거는 어떤 겐지가 만들어낸 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카푸카푸라든가 클램본이라든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클램본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굳이 번역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대로 옮겨놓자. 그렇게 하면은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상상해내시고 알아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만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거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을 줄이거나 생략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내자라는 것도 굉장히 유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일본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서부터 근 50년 넘게 초등학교 6학년 작품으로 실려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의 역량을 시험에 내는 가장 뛰어난 작품이래요. 이걸 어떻게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 어떻게 끌어내느냐. 네,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업 방식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카푸카푸가 무엇이냐, 카푸카푸는 어떻게 웃는 것이죠? 그리고 모카모카는 어떤 형상일까요? 하는 것들을 글짓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감각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서 그거를 글 속에 표현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걸 이끌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뛰어난 선생님이냐,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이냐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작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 그렇지만 누구든 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읽으면 읽어낼수록 여러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책을 그래도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작가님한테는 더 그렇겠지만 출산한 아이 같은 느낌이어서 계속 어루만지면서 보는데 볼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그림책으로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이걸 굳이 그림을 그렸어야 해? 그냥 상상에 맡겨두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으로 딱 나와서 읽어보면서 저는 예전에는 텍스트로만 읽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더 좋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그림이 상당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여기서 둘이 막 웃고 있어요. 카푸카푸.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상상력도 시야도 넓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승미 작가님 역시 남달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려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언아 여기 설치하러 온 날 말 하나 만들어놨죠. 우리는 겐지 동지. 우리는 겐지 동지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일단 겐지 작품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되게 몰입하게 되고 다른 작품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게 하거든요. 겐지의 작품과 겐지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신 이상은 겐지 동지가 되신 겁니다. 예. 겐지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셔서. 예. 예. 그리고, 제가 책이 이제 좀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 리뷰들이 막 올라와요. 리뷰들이 올라오는 거를 저는 또 유심히 보잖아요. 다 보시나요? 다 봐요. 찾아보시나요? 예. 다 보고 있어요.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요즘에 이렇게 독자분들이 화가 이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네, 그림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시나, 이런 생각도 되게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전체적으로 글도 그림도 너무 아름답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저녁에 황급빛 노을이 쫙 바다를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사된 윤술이 있잖아요. 그 윤술을 바라볼 때에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바라보게 되고 굉장히 잔잔한 평온이 깃드는 것 같고 위로도 된다. 이런 그 리뷰를 남기신 분도 있었고 하나는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전에 재미있는 리뷰도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퀴즈를 만들었대요. 물총새 보고 놀란 가슴, 멋머 보고 놀란다. 정답은? 그렇죠. 김수현 아까 낭독 나레이션 하신 김수현 선생님이 이렇게 독자님들이 이렇게 정말 센스 있고. 센스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그 리뷰 중에 일부인데요. 이 리뷰를 읽어드리면은 작가님도 보시고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했는지를 듣고 싶거든요. 예. 물방울. 가장, 이거 참 미리 양해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 괜찮을 거예요. 저 친구라서요. 네, 예. 친구라서. 저기 나오미 양 작가님의 네. 리뷰의 일부인데 작가님 보고 계신다면 미리 양해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물방울. 가장 생생한 삶의 한가운데서 웃으며 장난치는 아기 개들의 물방울과 가장 생생한 죽음의 찰나에 만들어지는 사냥 현장의 물방울, 그리고 살아있기에 향유할 수 있는 생생한 아름다움이 뿜어내는 물방울,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물방울이라는 것이 그지없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고요하고 서늘하고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라고 리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책을 보시면서 물방울이 한 검은 바탕에 물방울이 동동 수온처럼 빛나는 물방울이 있는 장면이 한 2번, 3번 나오죠. 그때의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신 나오미 양 역시 작가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작가님은 저도 되게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다 좋지만 저는 조금 놀랍다고 생각한 게 이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물총새를 배치하고 물고기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검 바탕에 물방울 배치를 했어요. 되게 이게 무서운 장면인데도 이 장면이 그렇게 저는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런 리뷰에 대해서 네.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먹바탕에 물방울들을 네. 그렸는지 이런 이야기도 저는 궁금해졌어요. 네. 물방울. 한번 책을 보셔요. 네. 물방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돌배에는 되게 동그란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물방울도 있고 그 개들이 부는 공기방울이죠. 거품도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입을 동그랗게 하고 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돌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제 작은 것도 크게 이제 의미부여를 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이 동그란 형태라는 게 빛과 그림자처럼 이 겐지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동그란 형태로 순환되어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방울 장면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죽음 장면에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고 개들이 놀라는 거 볼 수도 있었고 그릴 수도 있었고 했지만 그 물방울이 주는 이미지를 변주시키고 싶었어요, 내용상.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또 짚어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역시 독자님들이 책을 바라보는 걸 듣는 거는 기쁨인 것 같고 되게 많은 의미 부여가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겐지가 그려내는 모든 그 사물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순환되어 있고 여기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빛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방울도 동그랗기도 하지만 빛의 그물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출렁하는 그 그물 코가 된다면 그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다는 말을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그 겐지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예. 지금 동그랗다는 얘기를 하니까 언뜻 떠오른 게 지금 여기 책이 없는데
첼로 켜는 고슈에 작가님이 쓰신 작가의 말 짧게 쓰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네. 작가님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책 갖고 계시는 아, 그런 네네네. 말이 아. 있었어요. 너도 동그래질 거야. 네. 아, 아, 겐지 맞아, 선생이 맞아. 말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읽어서 보세요, 작가님께서. 아, 여기 끝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아, 여기지. 예, 맞아요. 백조 자리에 빛나는 쌍둥이별 알비레오에 있을 겐지 선생이 이 그림을 보고 너도 언젠가는 동그래질 거야.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쓴 것이.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썼던 것은, 이 고슈는 이렇게 미완성된 예술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발을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렸어요. 예. 그러면서 언젠가 보름달이 찰 것처럼 꽉 차는 예술가가 될 네, 거라는 네, 네. 것처럼 네. 겐지 선생도 나한테 언젠가 그런 말 해주겠지. 네. 그런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겐지 선생님 돌베를 봤다면 분명히 너 동그래졌어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봐, 이런. 네. 동그래졌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순간 예, 끝날 수 있으니까 네.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알비레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사실은 겐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네. 우리가 그 은하술도의 밤 그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셨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세요. 질문을 던졌을 때 더 많은 그 정말 구슬처럼 막 뽑아서 나오니까 일단 그 작가님한테 물론 여기 한 장면 한 장면이 뭐 네. 다 정말 그쵸. 그런데 어떤 장면을 가장 정성 들여서 오랫동안 붙잡고 그렸을지가 정성 들여서요.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한 큐에 딱 그려놓고 됐어라고 생각했던 장면도 알고 아, 싶어요. 예. 근데 이걸 작업할 때요,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조금 덜 그리자.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점을 더 찍고 싶은데, 아니야, 멈춰. 글을 선을 좀 아니야, 욕심이야, 멈춰.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독자들이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걸 바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그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이런 질문은 제가 상당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은 정성은 다 드렸고요. 그냥 이 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붙잡고 있었대. 이게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가지고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렸는데 여기서 이 장면이 이제 크랜본 죽었어 하면서 이 다리 두 개를 올려놓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집게발을 이렇게 올린 걸로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을 하고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원고를 읽어보니까 이게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지면서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따서 이렇게 좀 할까? 막 이래서 막 야료를 부리려고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처음부터 그렸어요. 며칠을 두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개의 네. 다리 하나를 네. 바꾸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 다시 네, 그렸어요? 다시 그렸어요. 와. 감격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작가분들 다 그럴 아니, 거예요. 요거 따서 그 컴퓨터로 네.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와, 다시 보이네요, 얘 개들이. 그럼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아기 개들이 너무 귀엽죠? 생김새가,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이 아기 개는 어떤 개인지, 어떤 네. 모델이 있는지. 예. 이 개가 일본에서는 사와간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비단개라고 부르는 개인데 굉장히 맑은 물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발견하면은 거의 뭐 신봤다 거의 그런 수준이긴 해요. 근데 이 개가 저는 이제 개를 여러 가지 개를 이제 모델을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본 작가가 쓴 걸 한국인이 제가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겐지의 시대와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공간을 개가 이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를,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예뻤어요. 네, 맞아, 너무 예뻐요. 네, 네. 비단계를 네. 선택했어요. 예. 와, 질문하기 잘했죠. 겐지와 우리를 이어주고, 과거와 우리를 이어주고, 작가님은 늘 북토크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저는 말을 너무 못하는데 네. 어떻게 해요? 늘 이런 말씀 하시는데 늘 느끼는 게 늘 정말 표현을 잘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아니, 그래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도 이제 비단계라고 불리는데, 네. 비단계가 정말 7세만 살아서 그 환경 지표 평가하는데 도움이 그런 종이래요. 그리고 우리 그 지역을 밝히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서 발견됐는데 맞아요. 나주 어디라고만 하고 정확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비단계도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빨간색 비단계를 네. 선택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신의 한 수였다. 예, 이 작품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빛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빨간색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 김성훈 실장님도 오셨지만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디자인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굉장히 약한 존재를 그릴 때는 빨간색을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도 걔도 빨간 맞아요. 모자를 쓰고 있고 맞아. 그 우주 호텔에서도 그 할머니 두건이 빨갛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예. 무의식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애는 강하게 보이는 빨간색. 네네, 강렬한 그랬나 봐요. 여기서 좀 잡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겐지가 빨간색을 표현하는 특별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빨간색을 입혀서 보내요. 빨간 옷을 입은 동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선월의 4월이라는 네네네. 곳에서도 아이를 아이가 눈에 파묻혀서 죽는데 그 아이를 구해내는 거지. 목에 두르고 가는 게 빨간 두건을 두르고 간다거나. 또 굉장히 빨간색이 겐지에게도 파란색도 의미가 있지만 빨간색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갈자리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응, 눈도 막 빨간색이고. 맞아. 붉게 타오르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가 그렇구나. 있네요. 멋있습니다. 보세요. 겐지 박사님이라서 말하면은 술술술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 이렇게 또 겐지 선생하고 오승민 작가님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연결되는 지점까지 발견을 하고. 아주 영광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되게 뜻깊은 북토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되고 있어서 마무리를 저희는 일단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아니, 저도 마음에 드는 더- 장면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좀 질문을 해주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이 장면, 5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12월이라고 되어 있는 장면은 보시면은 동화 속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물 밖의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돌배잖아요. 왜 돌배일까? 아기 개도 아니고. 그리고, 물청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왜 돌배일까라는 거를, 네.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네. 이게, 겐지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인생의 윤회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의 돌배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아기 개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까지의 많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물속의 개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의 환경, 그만큼의 시간, 그만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개들에게 돌배가 뚝 떨어져 내린 갑작스러운 사건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인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지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자님의 이 새가 노리고 있는 그 장면, 아까 잡혀먹히기 직전에 새가 노리고 있는 거, 그리고 돌배가 익어가면서 개들에게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장면이 굉장히 예. 그 동화 속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네. 이 동화를 굉장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장면으로 다른 거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없지만 그렇죠. 네, 특히 이 장면을 더 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도 돌배를 다 그리고 나서 왜 돌배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속독새의 별이 겐지의 자아상 같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돌배도 사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약으로 향기는 이렇게 좋지만 해야 되는 거라서 이 겐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돌배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돌배도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해가지고 딴 사람 네. 개들에게는 향기로운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멋있습니다. 작품이 점점 더 좀 이해가 되고, 그죠?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고 또 깊은 세계를 담고 있다는 게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겐지 컬렉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작품 예술을 뒤에 싣는 거거든요. 약간 겐지 세계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 해설을 실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 박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물 밖과 물 속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총새의 죽음이 뭐 물고기의 죽음이 물총새의 삶으로 돌배의 죽음이 이제 맛있는 술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겐지의 철학적 바탕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작품에서를 좀 읽기가 힘들어, 잘 안 보여 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읽지 말라고. 몰두해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5월과 12월도 봄과 겨울, 낮과 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비되는 듯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삶을,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연결. 그런 것이, 그런 태도로 우리 삶과 생명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다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또 단절과 고립과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 그런 작업들, 이런 것,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로까지 나아가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겐지 동지님들은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소박한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2분 넘겼는데요.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궁금한 거, 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세요. 끌까요? 네. 그냥 저도 네. 상관없어요. 네, 예, 예, 상관없어요. 예, 예. 예. 네. 일단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랑 하나 하자면 독자 중에선 제가 제일 먼저 봤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일 때문에 받아서 보고 너무 한동안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제 의식과 감정이 흐르다가 멈춘 지점이 이 페이지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랬지를, 그러니까 제 자신이 왜 그랬지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즈음에 저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던 것들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 많은 페이지가 진짜 제가 그림을 거의 눈이 빠지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 두 장면, 여기랑 네. 그 다음에 여기만
이 시선 포인트가 정 위치예요. 나머지는 다 바닥에서 보거나 아주 위에서 보는 두 포인트인데 그 장면 두 개만 이렇게 정면 포인트인 것이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아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격하듯이 설명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를 하신 걸까?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계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을 왜 그렇게 그렸냐면 이게 그 돌개 입장에서 아니 돌개란다. 그 개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장면은 독자가 이 장면을 바라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건 없었어요. 좀 감각적으로 그린 그렸던 것 같아요. 저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북 트레일러 여기 지금 못 틀었는데 북 트레일러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네. 이숙진 선생님이어서 네, 네. 제가 제본색을 갖고 오는 순간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예. 나중에 그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어떤 독자분께서 그런 리뷰 중에 되게 그 각도 그림을 볼 때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각도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보는 각도, 옆에서 보는 각도 이런 다양한 각도로 시선을 펼쳤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뭐 꼭 여기를 이렇게 그려야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됐군요. 네. 많이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 네. 그림을 일단 한 번 그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렸기 예, 때문에 예. 그 콘티에서 벗어난 게 한 반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였을 거예요. 색감이나 이런 터치 이런 것들이 달라졌지만 네. 아무튼 뭐 그냥 예술가들은 막 계산을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아니 만드는 사실은 집에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백조의 그 창작의 고통을. 물 밑에 그 발을 계속 물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노력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네. 장면 더 얘기하자면 이게 정지된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영상과 소리가 같이 딱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퐁당 떨어져가지고 쭈르르륵 물소리도 들리고 그 형상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장면도 정말 정말 장면에 들어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장면은 되게 제일 빨리 그린 것 같네요. 진짜요? 네. 그려놓고 됐어. 이게. 장면 중에 하나군요. 예. 물소리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물소리 들리고, 예, 새소리도 들리고 막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을, 아니, 책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그건 물총새인 건가요? 네, 그러면 물총새야. 네. 그래서 물총새 여기에 이제 색깔이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예. 여기서는 사실 얘가 파란빛을 띠긴 띠는데 여기서 색깔을 칠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총새가 물고기를 탁 꿰뚫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파란색을 조금 그래서 강철 같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늘한 죽음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만 파란색을 썼고요. 예, 앞에는 쓰지 않았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래서 얘는 물총새가 아니겠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물총새가.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완벽한 북토크여서. 저희 질문 안 하시면 그렇게 오해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잠깐 광고를 하자면 오늘은 이따 그림도 자세히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 그림 있고 그 뒤에
그 원활 스캔 받아가지고 약간 이 황금빛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리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 거고요. 원화전 여기서는 27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후암동에 있는 자작나무 책방에서 4월 말까지 원화전을 할 거고요. 오늘 사실 겐지의 작품 세계와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려면은 그 몇 차례 강연이 필요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작나무 책방에서 겐지 그림책으로 보는 겐지의 작품 세계에서 그 박종진 선생님하고 강의를 이제 29일로 잡혀져 있어요. 그때 겐지를 정말 더 잘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승민 작가님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 책방에서. 그렇죠? 예. 오늘은 첫 시간이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즐겁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볍고 즐겁게. 그러나 알맹이는 있었나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촬영하고 사인회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다 같이? 네. 카푸카푸 할까요? 우리 카푸카푸로 말놀이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글짓기 해야 되는데. 네. 이따 목화목화 모여서 사진 찍을 때 카푸카푸 웃으면서. 예, 작가님들 카푸카푸 웃으면서. 예. 고맙습니다.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